부축해주면서 함께 아파트 공동 출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을 맞고 숨진 건데 이 주말을 맞아서 이들 부부의 손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 손자가 같이 있던 그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요.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 돌 위에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여기 혹시 돌 보셨냐고 물었어요. 여기 대놓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여기 없어질 돌도 아니고 제가 저는 다 있어요. 층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화문 다치지 말라고 그걸 뭘로 딱 이렇게 돌을 갖다서 고정을 시켜놓잖아요. 그걸 들어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현장에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돌덩이 3개도 발견이 됐는데 이 아파트 복도에 방화문이 열리지 않게 괴어놓은 괴임돌이었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 15cm 크기였다고 하고요. 가로 세로 15cm요? 예, 상당히 좀 그럼 엄청 큰 거잖아요. 크기인데 이 아파트가 보시다시피 복도식 구조여서 저 열린 복도를 통해서 던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 던진 초등학생은 사고가 난 동에 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촉법소년도 진짜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막 촉법소년의 촉자만 나와도 막 이러시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요. 사실 8살이면 굉장히 어리죠. 근데 그렇더라도 밑으로 돌을 던지면 누군가 맞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만한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굉장히 아쉽고 화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면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은 10세가 넘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우리 쉽게 말해서 최대로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0살이 안 되면 보호처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사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가 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이 8살 아이를 뭐 처벌하자 뭐 이런 말보다는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인지할 정도 나이가 돼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에 가서 너였어? 그래 집에 가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참 오늘 안 그래도 팀장님 경찰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건전 조사 종결하겠다는 얘기는 내사 종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하고.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도 공무원관계도 확인 안 될 뿐더러 공범이라 하더라도 내사 종결할 사람밖에 없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10세 미만 애들은 범법 소년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형사처벌,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피해 당한 사람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 뭐 민사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형사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경찰에서 이건조차 안 하고 그냥 내사 정결 처리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제일 황망할 분들은 당연히 유족이시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또 돌아가신 분께서 아프시지도 않았던 건강하셨던 분이요. 도리어 이제 아픈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이렇게 거동을 도와주셨던 예. 튼튼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족을 잃은 그 유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노원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이 아이의 부모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는 전해지만 안 할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장례 절차 중이고 이러니까 그 의사만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사과를 전달해서 들어도 이 가족은 이 아내는 얼마나 죄책감도 느껴지고 이 모든 가족이 다 황망하고 그립고 슬프고 애가 닳죠. 그래서 그 피해자 아들께서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의 부모를 탓해야 될지 애를 탓해야 될지 세상을 탓해야 될지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부모가
어떤 유가족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사실 법률을 떠나서 예. 도의적인 상황으로는 이 부모가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수긍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보이는 자세를 보이는 게 사실은 현명한 방법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도의적 문제를 이제 변론으로 하고서 그러면 형사 책임 외에 다른 책임이 없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민사 책임은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도 사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의 어떤 감독 책임이라는 게 민법상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감독할,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이가 지금 10세 미만이었고 이렇게 돌을 가지고 뭐 장난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장난을 좀 방지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모가 어느 정도로 이 아이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감독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요. 이런 감독 의무자인 부모의 어떤 의무 위반과 그리고 실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일으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될 사안입니다.